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햇살정원이에요. 지리산의 운치를 보면서 지금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지금 이 동영상 녹화하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으네요. 보여드릴까요? 짜잔, 보이십니까? 운치가 아주 아름다워요. 구름이 산 정상에서 중턱에 걸려 있고, 밖으로 본 촉촉하게 봄비 젖은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답죠. 정말 도시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을 못 봐서 너무 안타깝네요. 제가 지금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여기 마주 앉았는데요. 자, 오늘은 또 저에게 질문 주신 내용을 갖고 소통하려 합니다. 요즘 우리 정치가 혼란 전국으로 빠져들고 있죠. 도대체 이게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고 총선에선 어떻게 될까? 여러분 특히 남자분들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남자 수행자분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혜라님,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까요? 여러분, 대통령이란 자리는요, 사실은 그 자리가 책임도 막중하지만 또한 행복도 크게 누릴 수 있고, 행복을 크게 누릴 수 있다는 거는 불행도 클 수 있다는 의미예요. 행과 불행은 하나죠. 그래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영광을 맛봤지만 여자로서 최고의 영광이죠. 남존여비 사상이 아주 그냥 그 강대한 이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대통령이 됐다는 그 영광은 엄청난 거죠. 그렇죠? 영광과 치욕은 하나이기 때문에 또 치욕의 날을 겪고 있는데, 어찌 보면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까 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국민에게 좋고 그 사람에게도 영광이 되고 우리 민족의 발전도 앞당기는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모든 에고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강자와 약자, 가해자와 피해자, 열등이와 우월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과거의 물질주의 시대에서는 왕, 대통령, 권력 있는 사람 하면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강자죠. 강자가 있습니다. 강자란 인간의 무의식 속에 약자와 강자가 하나인데, 약자의 마음을 인정 안 하고 버려서 강자의 마음도 인정 안 하게 됐는데, 이 두 마음 중에 어느 쪽을 주로 쓰고 어느 쪽의 마음에 가 있는가, 이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강자야, 나는 약자야, 이 무의식의 두 가지 마음 중에 하나와 합체돼 버린 에고를 의미하는데, 강자를 쓰는, 주로 강자 마음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 강자 마음을 쓰는 분들이 과거의 물질주의 시대에 권력을 가졌고 왕과 대통령을 했죠. 그래서 그분들이 대통령을 할 때 강점은 뭐냐면 추진력이 있어요. 나는 강자야, 그러니까 막 추진을 하고 뭔가 이 강한 힘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순종하는 약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보호해 줄 수 있어요. 나는 강자니까 딱 보호함을 씁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용감하지요. 어떤 부분은. 그런데 이분들의 약점은 뭐냐? 약자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아요. 특히 나한테 무조건 굽히면서 네 하고 순종하는 약자는 그래도 나한테 순종하니까 받아주고 이해해 주지만,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약자에 대해서는 너무 강자한테 굽히는 게 치욕스럽고 굴욕스러워서 반항을 하면서 대드는 약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그들의 마음을 이해 안 해주고 벌 주고 그들을 몰아세우고 이래서 상처를 많이 줬지요. 또한 나와 같은 강자로 경쟁하려고 하는 강자에 대해서도 무자비하게 절대로 나와 대항 못하게 딱 누르는 힘이 있어요.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어떤 마음도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그래서 좋은 면이 있으면 반드시 부작용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다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그리고 이런 캐릭터는 외로워요. 왜냐하면 너무 두려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가서 말 잘못했다가 조금이라도 심기를 건드려서 그 사람 비위에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나한테 대항하니 하면서 딱 눌러버리고
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버림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무조건 굽혀야 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면서 다가갈 수 없어요. 이럴 때는 진정한 소통이 안 되거든요. 마음을 딱 열고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소통인데. 그래서 사실은 고독하고 외로웠죠. 그 강자 애고를 쓴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진짜 위험할 때 옆에서 지켜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스스로가 옆에 사람에게 곁을 주려면, 옆에 사람과 친해지려면 옆에 사람한테 약자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움도 좀 받고, 내 속의 마음, 나 이렇게 힘들어, 이런 마음을 좀 써줘야 옆에 사람과 소통이 되면서, 아, 내가 저분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와서 기꺼이 도와주고, 옆 사람과 소통이 돼서 단단하게 돼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탁 도와주게 되는데, 그분이 절대 약자 마음을 안 쓰거든요. 또한 그 약자 마음을 절대 못 쓰게 된 데는 우리나라의 남존여비 사상이 뿌리 깊게 있죠. 한국 여자들 거의 대다수가 무의식 속에 너무나 남자에게 무시당한 여자 열등이, 그 수치스러운 애고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약자를 보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약자를 안 보는데, 인정을 안 해주는데, 대통령이 됐으니 더 강자를 봐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절대 요만큼도 약한 마음 안 보이려고 주변 사람과 소통을 안 한 거예요. 밥도 혼자 먹고, 뭔가 조금이라도 트집 잡히고 약점 잡히면 나를 무시할까봐 너무 무서워서 내 여자 약자를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이게 이분의 불행의 씨앗이죠. 기꺼이 인정했어야 돼요. 나보다 강한 남자분들, 내 밑에 거느린 분들 불러다가 내가 이렇게 외롭고 힘든 여자 약자 마음이 있으니 나를 좀 잘 도와주세요 하면 그분들이 기꺼이 무시하지 않고 제가 도와드려야죠 하고 충성심을 썼을 텐데, 그 기회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냥 두려워서 충성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해서 충성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사랑하게 하려면 소통이 돼야 되고, 기꺼이 약자, 자기의 열등한 약자를 인정하고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런 사람만이 소통이 되는데 소통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약자 마음을 절대 인정 안 해준 애고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약자의 현실에 떨어져서 아픔을 맛보고 그러고 계신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현직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무의식 속에 강자, 약자, 애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절대 약자를 인정 안 하니까, 강자를 인정 안 하니까 약자도 인정 안 하게 된 거예요. 강자를 미워하죠. 강자는 가해자고 나쁜 거야. 그래서 데모도 하고 반항하면서 강자에게, 그에게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때 저는 약자입니다 구부리고 했으면 관철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약자를 너무 굴욕스럽게 느껴서 강자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니까 약자가 되는 것도 너무 치욕스럽죠. 그래서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의 에고는 어떠냐면 약자와 하나 되는 거. 그러면 이분의 강점은 뭐냐면 주위 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분을 도와주려고 해요. 옆에 있는 분들이. 왜냐하면 약자를 쓰거든요, 주로. 박근혜 대통령은 강자를 썼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느끼고 두려움을 느꼈다면, 이분은 약자를 쓰니까 따뜻하고 인간미가 있게, 그리고 불쌍한 걸 보면 그거 마음을 내줘요, 옆에 분들한테. 그러니까 옆에 분들이 이분을 보호하고 이분을 도와주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서민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친구가 많고.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에 당선된 건 사실은 그분의 성품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이 마음으로 따뜻함을 느끼고 정말 인간적이라 정도 많고,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줄 거야 해서 이분을 도와주려는 마음. 여러분, 강한 사람을 보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 안 올라와요. 왜? 알아서 다 하겠지, 내가 없어도 다 돼,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하지만 뭔가 이렇게 약해 보이고 나한테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주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 막 정의감에 불타면서 도와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를 도와줘서 그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주로 이렇게 약자 마음을 쓰는 분은요, 그 강자가 됐을 때 단점이 있죠. 장점은 그렇게 옆에 분들은 많이 도와줘요. 이분이 실수해도 덮어주려고 하고. 하지만 사실은 맨 위에 그 어떤 단체의 수장이나 일국의 대통령이나 강자는 강자 마음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결단성이 있고 확 밀고 나가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 그 대통령과 대통령, 수장과 수장끼리 만났을 때 딱 강자 마음을 써줘야 상대가 날 무시하지 않고
딱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게 이제 취약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고 배려 있고 약자인 분을 만났을 때는 배려를 하고 하니까 그분이 볼 때 굉장히 좋은 분으로 보이지만 진짜 강자를 만났을 때는 무시받기가 쉬워요. 약자구나. 모든 에고는요. 자기 마음은 잘 못 느껴도 남은 탁 보이거든요. 여러분 느끼잖아요? 딱 봐서 만만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 만만하지 않은데 두려워. 조심해야 돼. 이렇게 경계경보 발령되는 사람이 있죠. 그건 그분이 무의식 속에 어떤 에고를 쓰느냐. 강자를 쓰느냐 약자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아주 열등하고 약자를 써서 누구에겐가 굽신굽신하는 그런 약자를 쓸 정도로 아주 약한 분은요. 무시당하고 다녀요. 왜냐면 약자가 보이거든요. 하지만 아주 강자를 써서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막 물어 뜯을 듯한 강자를 쓰는 살기 쓰는 사람은 다 피합니다. 응? 그분이 나이 늙고 힘없는 할머니일지라도 막 거칠게 구는 분한테는 안 다가가죠. 말로는 이래. 아유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해 들어서 피하지 이러지만 무서운 거예요. 그 살기가. 그래서 이분의 약점은 그거죠. 진짜 강자를 만났을 때 딱 쓰지를 못하고 또한 결단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딱 반항을 할 때 두려움이 뜨면서 그걸 내가 판단해서 판단한다는 건 어때요?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어떤 판단도 다 좋은 면만 있을 수는 없어요. 기꺼이 안 좋은 부분을 감수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판단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이건 없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조금 취약하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죠. 또한 약자인 분 같은 경우는 너무 두렵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그 약자 에고가 항상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 편이 있어야 안심이 돼요. 응? 그래서 나한테 좀 대들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강단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약자인 경우는 자식이 막 서로 싸고 나한테 덤벼도 그냥 다 그래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너무 약자인 부모 같은 경우는 너무 자식이 무서워. 그래서 가끔 저에게 상담받는 분이 그래요. 큰딸한테 가서는 작은딸 막 흉을 보면서 네가 어떻게 해줘봐. 작은딸이 무서우니까. 작은딸에 가서는 큰딸 막 흉을 보면서 쟤 좀 어떻게 해줘봐. 자기 그러고 있대요. 그걸 몰랐는데 마음 공부하고 나서 참 엄마가 한심하구나. 딸들이 이렇게 무서워서 내 편 들어줘서 걔를 좀 어떻게 하려고. 엄마가 내 말 들어! 딱 하면서 둘 다 혼내주거나 안아주는 그런 거를 못하는 거죠. 너무 두려우니까. 약자 마음을 느끼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약자, 강자, 어느 한쪽 극단에 치우친 분들은 그게 참 힘든 거예요. 응? 또 약간 어정쩡한 분이 있죠. 약자도 아니고 강자도 아니고 이인자 관념을 쓰는 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안철수 대표님이죠. 그분 같은 경우는 이인자 관념을 씁니다. 강자죠.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강자예요. 그리고 아들이니까 그리고 맏아들이니까 강자지만 아빠한테 진 아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무의식 속에 성관념이라고 하죠. 여자 남자로만 해석하는 에고가 있어요. 태어나서 아버지도 남자, 나도 남자, 아들 입장에서 엄마는 여자예요. 이때 이 여자인 엄마가 아버지를 더 존중했느냐 나를 존중했느냐 어떤 남자를 선택해서 더 우월하게 인정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1인자가 되기도 하고 2인자가 되기도 해요. 엄마가 아버지는 무시하면서 아들은 이렇게 떠받들어서 남자로 엄청 우리 아들은 대단한 남자야 이렇게 존중했다면 이 아들은 처음 만난 동성인 아버지를 이겼잖아요. 1인자가 돼요. 그래서 다른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남자는 아버지로 투사되기 때문에 이겨버려요. 이깁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아버지한테 졌어. 처음 만난 남성 수컷한테 진 수컷은 그 다음부터 만나는 남자들이 전부 아버지로 투사되기 때문에 집니다. 머리로 진다고 인정을 안 해도 잠재의식이 지기 때문에 나는 양보해 하면서도 양보가 아닌 거예요. 무서워서 물러나는 거예요. 나는 무의식 속에 나는 2인자야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마음을 인정하고 알아차리지 않는 한 그 마음은 평생 동안 운명으로 나를 지배하죠. 무의식 속에 에고가 내 현실을 창조하고 내 머리는 그냥 해석할 뿐이지 그 마음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항상 양보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지만 사실은 2인자의 관념이 물러나야 된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2인자가 아닌 분은 절대 안 물러나요. 탁 뺏어버립니다.
내가 1인자야 이러고 딱 나서는데 이분은 그 결기가 없는 게 바로 그 2인자가 올라와. 결정적인 순간에 2인자가 올라오면서 물러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박원순 시장님과 서울시장 할 때 양보한 것도 그 2인자관요. 문재인 님과 그때 경선하면서 그렇게 2인자가 된 것이 바로 2인자관요. 그래서 그 관념을 버리지 않는 한. 그래서 이분은 아주 강자도 아니고 강자 중에서 2인자 관념이에요. 그래서 이쪽도 저쪽도 아니니까 어느 쪽의 사랑도 못 받아. 제일 불리한 형국이에요. 자, 셋 다 불리해요. 그쵸? 어떤 단점이 있어, 약점이 있어요. 이걸 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내 무의식 속에 강자 마음, 약자 마음, 요 두 마음을 다 인정해 준 사람. 내 안에 나는 약한, 열등한 약자입니다. 이것도 인정하고, 약자도 될 수 있어요. 인정하면. 그러면 저절로 나는 엄청난 강자입니다. 이 마음도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 2인자가 될 수도 있고 2인자 마음도 인정하고 이렇게 내 마음을 다 인정한 사람은 그 마음을 쓰게 되지요. 약자가 돼버린 사람은 강자를 써야 될 때도 약자를 쓰니까 문제고 강자가 돼버린 사람은 내가 좀 약자를 써줘야 될 때 서민들한테 갈 때는 약자를 써야 되잖아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렇죠? 강자인 강대국의 정상을 만나는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자를 탁 써줘야 되는데 그냥 약자가 돼버린 분은 그걸 못 써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인정한 사람은 어떻죠? 씁니다. 써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지도자일수록 무의식을 알고 무의식 속에 내 모든 에고, 내 마음을 다 인정한 사람이라면 최고의 지도자죠. 서민들이 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어요. 같이 운다는 건 약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슴 아프게 울어줄 수 있고 밖에 나가서 세계 정상이나 내가 뭔가 강자를 쓰고 제압해야 될 때는 어마어마한 강자를 써서 같이 탁 맞짱을 떠줄 수도 있고 빼앗긴 2인자를 볼 때는 같은 2인자가 돼서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뭐 다 자유자재로 이 마음을 구상하는 분이 나온다면 그분도 행복할 것이고 우리 국민도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하나로 화합이 돼서 나가는 데도 참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국민이 그렇잖아요. 결단력 있게 밀고 나가주기를 원해요. 절대로 나가서 지는 꼴 보기 싫어요. 하지만 아픈 우리 약한 우리 마음은 자식의 마음은 좀 인정해주고 좀 같이 아파하고 그런 서민적이지만 하지만 또 왕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 우리 국민들의 문제는 왜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분들이 그러잖아. 아니 우리 너희 한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많니? 그렇죠. 우린 바라는 게 많아. 대통령이 서민적이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주 뭐 대단한 왕 같은 존재이기도 원하기도 하고 전부 나라님 탓했잖아 우리는. 흉년이 들어도 나라님 탓. 사건 사고가 나도 나라님 탓. 세월호 사고 나니까 대통령 탓. 요새 또 마스크 대란 나니까 대통령 탓. 이렇게 계속. 왜?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바라는 게 기대가 많은 거야.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미움도 크고 너무 바라는 거야. 너무 존경하고 큰 분을 원하는 욕심이죠. 그렇죠? 하지만 욕심 필요합니다. 바라면 잠재의식에서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죠. 괜찮습니다. 욕심 부리면 우리의 지도자는 그런 분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은 욕심이 많아서 우리의 아픔도 알고 그래서 친구 같고 부모 같고 막 그런 서민적이다가 또 어떨 때는 아주 왕 같은 아주 그래서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자랑스럽고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외국에서 이런 사람 이런 지도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 이 마음을 다 쓸 수 있는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죠. 차기 대통령은 그런 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마음을 잘 쓰는 분이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보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지하는 분들 중에는 사실 없어요. 하지만 저는 나올 거라고 믿어요. 왜? 우리 민족이 이대로 주저앉지 않고 우리 민족의 간절한 염원이 그런 지도자. 과거의 물질주의 시대 때, 권력의 시대 때, 남성 우월주의 시대 때는 너무 이해 못 받고 강하긴 했지만 이해 못 받고 막 버림받고 막 조금 반항하면 막 혼나고 막 짓밟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또 이렇게 서민적인 시대 대통령이 오니까 또 이해는 받는데 이게 좀 결단력 있고 막 앞으로 세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한다고 또 마음이 올라오고
보호받고 싶은데 강한 대통령에게 딱 보호받고 싶은 국민의 마음. 부모가 아주 강해서 강단 있게 보호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하고. 이러니까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간절히 원하고 있으니 간절히 원하면 잠재의식은 다 이루어지죠.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서 우리 국민을 사랑으로 이끌고 엄청난 지도력을 발휘할 분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런 분이 눈에 탁 띄는 분이 나타나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눈에 띄는 차기 대통령과 후보는 뚜렷하게 물밑에 있으면 분명하지만 눈에 확실하게 띄는 분은 없지만 차기 대통령감으로 이런 분이 좋다. 아,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분은 어떤 분이냐? 무의식 속에 강자와 약자, 피해자와 가해자, 열등이와 우월이 이게 하나인데 이거를 다 이 마음을 다 좀 인정한 만큼 내가 그 마음을 쓸 수 있고 쓸 수 있는 만큼 그런 지도자를 할 수 있죠.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사실은 불행한 지도자고 국민들도 불행하고 본인도 불행합니다. 설득력은 어디서 나오죠? 마음의 공감 능력. 마음의 공감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소통할 수 있으려면 기꺼이 내 무의식 속에 약한 마음, 강한 마음, 피해자 마음, 가해자 마음, 열등이 마음, 우월인 마음을 다 인정해서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반항하고 나를 미워하고 대드는 사람의 마음도 다 인정해서 그 마음이 다 내 마음임을 알고 다 품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진짜 설득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죠. 그런 지도자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되고요. 국민이. 또 그런 지도자가 국민이 해안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그러겠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해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 눈이 띄어질 때 나타나거든요. 보석이 없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눈이 없을 뿐인 것임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까요? 아직 완벽하게 국민의 눈에 드는 지도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이런 분이면 좋겠다. 일단 마음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제가 마음으로 한번 소통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분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한번 오늘도 봄비 내리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소망을 갖고 우리 한민족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 세상에 사랑을 뿌리면서 사랑으로 지도하는 지도국이 스승국가가 되는 날을 그려보면서 오늘 하루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I love you.